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형 교수라고 합니다. 수학교수가 이런데 왜 나왔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1995년에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친구의 권유로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교회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악질적인 사이비종교 집단 JMS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는 이미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였고, 그 후로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1995년 6년 당시에 피해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고,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 전국의 모든 대학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서클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요즘 시대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명석 경호원한테 폭행을 당해서 얼굴을 30번을 꿰맨 적도 있고요. 1999년 탈퇴 여신도 납치 사건 때문에 결성된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체의 회장을 제가 맡아서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을 때까지 모든 사건에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JM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명석의 성폭행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자면은 1987년에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여성 한 명이 정명석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합니다. 죄명은 피보호자 간음 혐의고 주임 검사는 주철수라고 하는 이름의 검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범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결국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바람에 피보호자 간음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난 것이 1987년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천 가합 626-175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을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1989년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신모 씨를 정명석이 성폭행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1982년에는 또 다른 신모 씨를 성폭행했는데 이 신모 씨는 당시 재수생이었습니다. 1982년에 또 다른 신모 씨를 성폭행했는데 이 신모 씨는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 세 명은 모두 자매들입니다. 세 자매를 전부 다 성폭행했던 인간이 바로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3년 2월에 정명석이는 또다시 여신도를 홍콩으로 불러들여서 또다시 강간합니다. 그 피해자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쌍둥이 자매를 한날 한시에 한 침대에서 성폭행을 한 사람이 JMS 교주 정명석입니다. 또한 2001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준강제 추행으로 한국 여대생을 추행을 했고, 2006년에는 중국으로 밀항한 주제에 태권도부 여신도 2명을 또다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사건과 홍콩 쌍둥이 자매의 강간 사건, 그리고 2006년 태권도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부 국내 성폭행이고, 오늘 이 회견장에 나온 피해자 두 분은 모두 다 외국인입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01년 11월 대만의 일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지가 한국의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대만대학과 정치대학 여대생 100여 명을 성폭행했다라고 표지에 게재를 하면서 대만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2001년 대만의 올해의 10대 뉴스 3위에 정명석 성폭행 문제가 랭크인 됐습니다. 대만대학과 정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 대학의 여대생 100명을 성폭행했다라고 대만 사회가 보도가 됐으니 얼마나 시끄러웠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에는 일본의 위클리 포스트라는 주간지가 한국의 섹스교가 일본에 상륙했다
라는 제목으로 연 5주 동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성폭행 피해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2006년 7월이 되면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일면 톱으로 다음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비 교주 정명석이 일본인 여성 100명을 넘게 성폭행했다. 그래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고 거의 모든 방송사, 주간지, 일간지가 달려들어서 정명석의 일본 내 성폭행 행각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MBC 뉴스에서는 정명석의 성폭행 문제가 연일 일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까지 먹칠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환구시보는 배용준이 쌓은 한류가 정명석으로 인해 먹칠이 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정명석이 징역을 살고 있던 2017년 호주 SBS 방송국의 더 피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정명석의 성폭행 행각을 보도를 하였는데 리즈라고 하는 호주인 여성이 자신이 JMS 안에서 겪었던 일을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유튜브에서 JMS 호주로 검색해보시면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폭행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은 테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월 7일 MBC, KBS, SBS 모든 뉴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탈퇴 여신도를 서울에서 납치를 해서 충남 금산의 JMS 교단 본부로 납치해 가던 중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여신도가 구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7월에 정명석이 홍콩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 달인 2003년 8월 30여 명의 JMS 광신도들이 반 JMS 단체인 엑소더스 사무실을 습격을 했습니다. 당시 시사저널 기자가 취재 중이었는데 시사저널 기자도 함께 폭행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두 달 후인 2003년 10월에 다시 광신도들이 엑소더스 사무실을 습격을 해서 쇄골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2003년 10월 6일 홍콩에서 직접 정명석을 체포했던 저희 회원이 귀갓길에 2003년 10월 26일에 전북 전주에서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미리 센서 등의 정보를 전부 다 뽑아놔서 불이 들어오지 않게 미리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올 때 아래쪽에서 3명이 올라오고 위에서 1명이 내려오면서 쇠파이프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했습니다. 사흘 후인 2003년 10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60대 노인이 귀갓길에 쇠파이프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노인은 JMS랑 아무 관련이 없고 그 노인의 아들이 반 JMS 단체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무방비 상태에서 안면골이 모두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2004년엔 경북 포항에서 JMS 여신도 5명이 같은 JMS 여신도를 주먹과 발, 막대기, 휴대폰 충전기 등으로 마구 때려서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JMS 남자 신도는 이 폭행치사, 상해치사 사건을 은폐하여 증거를 인멸하다가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명석을 새로이 고소하는 피해자들의 신변이 몹시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명석이가 징역 10년을 살고 난 이후에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국 국적 피해자와 호주 국적 피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하고 형사 고소를 합니다만 제가 만난 피해자는 훨씬 많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미 한국인 피해자를 만났고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 피해 여성은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100명이 넘는 수백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 출소 후 피해자들 아무도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가 이 정도 나올 정도면 한국인 피해자가 어느 정도일지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작년 8월 외국인 여성이 정명석을 성범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조사도 받기 전에 JMS 측이 그 정보를 전부 다 입수했습니다. 고소 사실과 고소인의 신상 정보까지 전부 다 누설이 돼서 고소인은 두려움으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에서 작년 12월에 불송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석이 징역 10년을 복역하는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비키니 옷차림의 여신도 사진을 수십 장, 수백 장 받아보고 그 중에서 예쁜 여자를 골라서 한국으로 면회를 오게 만듭니다. 교도 성범죄자가 징역을 사는데 비키니 여신도 사진을 꽂아두고 있는 꼴이 벌어지는 게 이 나란히 대전교도소는 재소자가 성범죄 재소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작년 8월에 외국인 여성이 성범죄로 고소를 했음에도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이걸 인지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가 장식품도 아니고 전자발찌 찬 사람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보호관찰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